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세 가지 육성 방안을 발표했죠.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육성 방안인데요. 오늘은 이 전 세계 바이오 시장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시장이 무려 4경 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분을 모셔봤는데요. 오늘은 그 안에서 어떤 투자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강혜견 제약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시청자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만 모아서 가져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귀한 자료들 많이 가져오셨으니까 저희가 오늘 내용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바이오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6가지 주제로 뽑아봤습니다. 먼저 이야기 나눠볼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네, 바이오주 투자를 위해서 주목할 만한 부분, 그리고 신약 기업 중에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혜경 고문님이 바이오 시장이 무려 4경 원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한국 바이오의 돈 버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사실 바이오주가 변동성이 클 때가 많고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이는 업종이라서 선뜻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바이오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바이오 투자에 있어서 제가 아까 이제 앞서서 앵커님이 4경 원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4경 원에 대한 이 시장 규모는 제가 이제 예측한 그 숫자가 아니고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작년에 2022년에 이제 9월에 바이오 제조 관련한 행정명령에 사인이 됐죠. 그 당시에 백악관에서 나온 얘기가 4경 원입니다. 그럼 이 4경 원 시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좀 아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바이오에서 신약을 만드는 기업, 신약을 만들어야겠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약을 만드는 제약 CDMO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만드는 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대체 바이오입니다. 대체 바이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석유를 대체해서 곡물로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 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필요한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한 국가가 소비할 수 있는 만큼을 생산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대체 바이오 CDMO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 시장은 이 4경 원 시장은 크게 이 세 가지로 좀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신약에 있어서는 글로벌에서는 올해 이제 2023년에 핫하게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항암제, 그리고 비만, 당뇨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에 이제 관심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제약 쪽 관련한 이런 CDMO, 그리고 대체 바이오 CDMO 이렇게 해서 좀 구성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롯데바이오가 국내 CDMO를 위한 메가플랜트 부지로 송도를 낙점했다. 그런 소식도 들려왔었죠. 이 바이오 시장을 신약, 제약 CDMO, 대체 바이오 CDMO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K바이오 한다면 신약 아니겠습니까? 먼저 신약 시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는 국산 신약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신약까지 등장을 했었죠. 요즘 말씀하신 알츠하이머나 치매 그리고 탈모에 필요한 치료제가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우리 고모님은 이 중에서 어느 쪽에 좀 투자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신약은 좀 미국 신약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약을 제조하는 거는 한국 CDMO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체 바이오 쪽에서는 국내 관련 기업도 지금 잘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약을 개발하는 미국 이제 FDA에서 그 통과된 약물을 보게 되면 매년 약 50개 약물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많은 바이오 기업이 있죠. 국내만 해도 예를 들어서 바이오 200개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미국에서 매년 약 50개 내외의 약물이 승인을 받는데 거기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 매출액이 발생이 되고 FDA 승인도 얻고 그 약이 전 세계로 이제 뻗어져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먼저 하나 보셔도 좋은데요. 신약과 관련해서 글로벌에서 그러면 대표적인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가 있죠.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로 지금 연관되어 있는 엘브비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도 지금 출시가 올해부터 지금 벌써 됐습니다. 암젠부터 시작해서 국내 이제 2개의 기업도 올해 이제
6월, 7월이 되면 이제 출시를 할 건데요. 이런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매출액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개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약을 출시를 해야 되고요. 매출액이 나와야 되고요. 미국 그 보험에 대한 적용도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전 세계로 약이 뻗어져 나가면서 네. 매출액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쉽게 앵커님, 우리가 코로나 그 백신을 한번 백신과 경구용 치료제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백신이 한 몇 개 정도 출시됐다고 예상해 보실 수가 있을까요? 한 5개 정도가 아닐까요? 아유, 아닙니다. 네. 한 40개가 나왔습니다. 예. 40개, 지금은 40개 이상이 될 거다, 네. 좀 이렇게 보는데요. 알려진 제가 거는 셀 때까지만 해도 한 네. 40개가 넘었으니까. 그러는데 그 중에 앵커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저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은 거는 극소수였죠. 그쵸. 그게 전 세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성공을 해도 알려진 건 적절한 적다. 시간 안에 예. 빨리 나와서 좋은 약이 나오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맞아요. 보시면 됩니다. 그럼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도 우리가 아는 게 파이자의 그 팍스로비드, 그다음에 머크의 라즈브리오, 몰누피라비르죠. 2개만 기억을 하잖아요. 네. 그럼 전 세계에서 많은 기업들이 개발을 시도를 했는데 성공한 기업들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신약은 국내 기업들도 많이 도전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그 빅파마들처럼 신약에 성공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미국의 특히 그 신약에 있어서는 라이센스 인이나 M&A를 통해서 빠른 상업화에 성공하고 있는 빅파마를 좀 신약은 좀 보시고 그다음에 제약 CDMO에 있어서는 국내 한국 CDMO를 보시는데 국내 그 CDMO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있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1월에 있었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가 향후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고 또 SK바이오사이언스나 셀트리온이 있죠. 그래서 제약 CDMO는 신약을 만드는 CDMO 그다음에 신약이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됐으면 바이오시밀러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그다음에 합성의약품에서 이 특허가 만료된 약을 제조할 수 있는 이런 CDMO 이렇게 해서 이런 약에 대한 쪽 제조에 대한 거를 좀 보시면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 기업은 국내 기업들도 성장을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지만 빠르게 상업화에 성공하고 있는 미국의 빅파마 기업들 위주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알츠하이머나 항암제 관련 기업 외에도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주가가 급등한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이러한 치료제가 출시가 됐을 때부터 저는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었거든요. 아무래도 최근에 뭐 그런 미용에 대한 욕구도 크고 비만 인구도 증가를 하면서 좀 전체적인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은 지금 나온 얘기는 아닌데요. 네. 지금부터 굉장히 핫한 글로벌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체중에 대한 감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다음에 약의 효능만큼이나 네. 원하지 않는 작용은 나타나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를 이제 봤었을 때 글로벌에서 어떤 이런 원하는 그 비만 치료제가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건데 작년에 노보노디스크라고 하는 덴마크 기업인데요. 여기서 위고비가 출시되면서 지금 글로벌에서는 집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앵커님이 얘기하신 거는 그 이전에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했던 삭센다부터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임상하고 있는 일라이 릴리의 터지파타이드라고 하는 약의 이제 체중 감량까지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 시장이 없던 시장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비만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요. 향후 많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커지냐? 2개 그 지금 노보노디스크와 일라릴리의 이 비만 치료제가 2030년이 되게 되면 2개 의약품만 약 30조 원이 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었을 때는 한 그 2배까지 봅니다. 2개 약이 30조 원인데 한 10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약 60조 원의 비만 치료제 시장이 지금 새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에서는 이 바이오, 특히 비만 쪽에 있어서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 파이자의 그 CEO죠. 엘버트 블라는 올해 이제 1월에 있었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 시장이 약 900억
달러까지 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이렇게 좀 많이 없던 시장이 생기고 커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비만이 아닌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는 게 이런 다이어트 약이라고 하는 비만 치료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미국 기업들을 알아봤으니까 국내 기업들도 들여다봐야 될 텐데 사실 국내 K바이오가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좀 많이 힘들었었죠. 특히나 작년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였을 때 바이오주의 하락세가 좀 더 가팔랐었는데요. 이제 제약바이오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모색 중이다라고 한다면 고모님께서 서두에 언급을 하셨던 국내 CDMO 기업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국내 CDMO 기업들은 어떤 투자 전략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바이오에는 이제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봤었을 때 국내는 신약은 이제 빅파마 위주로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CDMO에 있어서는 국내 한국 CDMO 우리가 BBC 이제 앵커님 예. 많이 이슈가 됐죠.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이 바이오인데요. 이 바이오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에서도 이 시장을 보는 규모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4경 원이고요. 한국 기업들이 제조를 정말 잘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반도체나 이제 배터리 봐도 이제 그건 수긍이 가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CDMO에 있어서는 신약은 이제 빅파마가 만든다 하게 되면은 직접 빅파마는 제조를 하기도 하지만 네. 이거를 맡기기도 합니다. 전문적으로 잘하는 기업에 맡기는데요. 그래서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또 빅파마나 아니면 이런 테크 기업들이 그 주문을 좀 수주할 수 있는 능력도 좀 있어야겠죠. 그럼 그만큼 인정을 받아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국내 기업들이 정말 잘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대표적으로 4개의 이제 기업, CDMO 관련한 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기업, 그다음에 신약은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한국은 제조 쪽으로 CDMO에 좀 더 집중해서 이렇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를 앞서서 3가지로 분류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신약 그리고 제약 CDMO를 알아봤죠. 이어서는 이 대체바이오 CDMO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대체바이오 CDMO라는 거에 있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뭐 돼지고기라든지 사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죠. 이 안에서 어떤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에너지가 네. 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석유에 대한 대체를 하는 거는 이미 곡물로서 만드는 이 에너지도 예. 상당 부분 올라왔습니다. 약 18%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냥 쉽게 그냥 석유 아니면은 원유 네. 아니면은 천연가스 이런 쪽만 생각을 하지만 지금 곡물로서 이 바이오 그 대체 바이오를 제조를 통해서 만드는 게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을 올 수 있는 것까지는 왜 그러냐면 유전체에 대한 분석하는 시간과 비용과 이 정확도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모든 것을 바이오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네. 미국 행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4경 원에 대한 시장 규모도 미국에서 나온 얘기고요. 바이오를 바라보는 시장이 이렇게 큰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좀 국내 기업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LG화학은 항암제 기업 아비오도 인수를 하기도 했지만 예.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팜농안 통해서 이런 농업 관련한 그 투자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비전을 보게 되면요, 에그리바이오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국의 곡물 회사죠, ADM처럼 커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회사가 비전을 만들어가면서 이게 대체 바이오로 제조할 수 있는 걸로 커갈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바이오 관련한 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 쪽 이렇게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CDMO 기업들 언급해 주신 게 뭐 삼바나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있고 대체바이오 이렇게 2가지 종목을 언급해 주셨는데 고모님의 탑픽은 이런 CDMO보다는 대체바이오 쪽이다라고 알아들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국내에서는 예. 신약은 빅파마를 보시고 네. 그다음에 CDMO는 양쪽은 다 국내 기업을 다 보셔도 좋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그런데 이 약액 쪽에 있어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더 이제 좀 보세요라고 하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롯데바이오로직스가 탑픽. 올해 네. 롯데바이오로직스가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도 했지만 국내도 또 이제 이 시설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했죠. 오늘 나왔죠. 그다음에 오늘 그런 또 관련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 이전부터 좀 이슈가 나왔었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금은 비상장이죠. 예. 그래서 롯데 지주 안에 있고요. 그래서 이 롯데 지주는 유통과 그다음에 화학 부문 그리고 이렇게 롯데 그 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 바이오로직스를 품고 있는 네. 롯데 지주도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모님의 탑픽을 제가 개인적으로 캐내봤습니다. 롯데지지를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저희가 국내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 제로 코로나 종료와 관련한 상황을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은 중국산 코로나 백신 임상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런 코로나 관련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진 정보가 정말 많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 지금 제대로 된 코로나 치료제가 있는 상황일까요? 네, 그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를 이제 멈추겠다, 종료하겠다라고 예.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죠. 확진자가 늘어날 거고 사망자가 맞아요. 늘어날 텐데 그다음에 또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 한국의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현재 이 주식 중국에 관련한 그 지수를 보게 되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델타 봉쇄 해제가 됐었을 때도 중국 관련 지수는 상승을 했었고요. 네. 지금 현재 중국 제로 코로나 이 종료를 한 이 시점에도 중국 관련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앵커님 아까 질문하신 정말 제대로 된 약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드시죠. 근데 약은 그러면 이제 백신과 치료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더 먼저 이제 좀 종료로 갔으니까 약 쪽에 대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중국은 우리가 이제 같이 지금 복용하고 있는 파이자의 팍스로비드나 머크의 라즈브리오도 처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중국은 또 자체 개발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치료제가 3개가 성공해서 이미 이제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많은 기업들이 도전을 했지만 사실 많이 만들질 못했는데 중국은 허가받은 약이 경구용 치료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3개가 있고요. 네. 파이자의 팍스로비드 대비해서 그 가격으로 봤었을 때는 약 한 40%로 저렴한 약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처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효능을 봤었을 때도 팍스로비드하고 유사하거나 또 안전성에 있어서는 더 나은 데이터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중국이 그 봉쇄에서 해제되는 거에 많은 도움을 지금 주고 있다. 앞으로 더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에도 이제 백신, 다양한 백신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처음에 델타 그 해제됐었을 때 지수가 상승하는 걸 보셨는데요. 이때는 그 사백신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화학약품 처리나 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가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사백신을 통해서 중국이 해제가 돼서 이제 지수가 올라갔었고요. 각 기존을 활용한 다양한 이 백신이 지금 중국에서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와 생산을 중국에서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현 상황이 국내 증시와 그 안에 여러 섹터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재 상황 꼼꼼하게 따져봤고요. 또 바이오주, 미국 기업들, 국내 기업들 어떤 쪽으로 투자해야 되는지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강혜경 고문이었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